네, 북한이 어제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치렀습니다. 이번 열병식은 예년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위로 진행이 됐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안보연구원장이신 이인배 원장님, 그리고 조선일보 군사 전문기자죠. 유영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뒤요, 이렇게 낮은 키, 로우 키로 진행된 부분, 열병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이 미국을 좀 의식을 하고 지금 폼페이오 방북이 무산된 거에 대한 이런 것을 의식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당연하죠. 지금 상황 보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방북이 무산되고, 그렇죠. 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못 간 것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 일련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대단히 상황이 엄중하다는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행사 자체를 조금 로키로 진행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매우 크고 긍정적인 성명이다. 네. 그리고 모두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그것을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겠다라고까지 매우 긍정적인 그런 또 트윗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국내적으로 조금 불편한 상황이어서 특히나 그런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크게 좀 홍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할 겁니다. 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트럼프한테 4번째 친서를 전달해서 곧 아마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열병식 분위기를 봤을 때 내용이 좀 긍정적일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긍정적이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것이 이제 더 저희들께 주목해야 될 것은 얼마나 구체적인 어떠한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인가가 중요한 저희들로서는 관전 포인트가 될 건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진전된 입장을 보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네. 이유는 뭐냐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한번 공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개를 한 게 있기 때문에 혹시나 또 공개할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아마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다가 김영철 부위원장이 잘못한 걸 또 이야기하거나 하게 되면은 모욕적인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매우 추상도 높은 수준에서의 신뢰를 아직 여전히 나는 그 당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부를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줄 수 있다라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북중 관계 지금 화면에 보면 아시겠지만 리잔수 상무위원장 중국에서 권력 서열 3위인데요. 시진핑의 친서를 전달을 했고요. 3위는 갖고 4위와 8위는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통해서 축하를 해줬는데 같이 손을 흔드는 장면, 이런 부분 미국에서 이 정도까지는 양해를 해줄 수 있나요? 아니면 이 정도도 분명히 자극이 될까요? 네, 미국이 양해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예. 상당히 이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과 친분 관계를 과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번 사실 열병식의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시진핑이 과연 구구절 열병식 직접 참가를 하느냐 했는데 가지는 않았죠. 예. 하지만 그보다는 못하지만 친분 관계를 보여준 것이 우선 중국의 서열 1위부터 1위를 비롯해서 3위, 4위, 8위 인사들이 맞습니다. 축전을 보내거나 아니면 열병식 직접 참가를 하거나 아니면 관련 축하 행사에 직접 참가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시진핑의 경우는 이제 김정은에게 친서를 이제 전달했는데 이 축전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중국 공산당과 정부,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와 축원을 보낸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라는 이제 표현을 또 시진핑이 썼습니다. 그리고 축전에서 중국 당정은 중조 친선 협조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면서 양국 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공고히 해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정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다. 이런 형태로 해서 상당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은 없었습니다. 대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연설을 대신했는데요. 김영남 위원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 여부의 최후 승리를 향한 전인민족 총진군을 가속화해 나아가고 있는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이른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 시위를 성대히 거행하게 됩니다. 자, 정권 수립 70주년인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안 하고 김영남이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네. 자, 유 기자께서 보시기에 이번 열병식 뭐 규모와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사실 지난 2월 열병식을 비롯해 지난 몇 년간 열병식의 생중계 또는 예. 녹화 중계 전체 영상을 다 봤었는데 보셨습니까? 예. 근데 이번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녹화 중계 영상까지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그 외국 언론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들어간 영상을 갖고 예.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우선 전제를 하고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특히 톤은 상당히 예상보다 낮았고 예. 그리고 규모의 경우도 병력의 경우는 뭐 16,000명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 정도면 뭐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장비의 경우는 그 ICBM은 물론이고 중단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도 안 나왔고요. 예. 전반적으로 장비의 경우는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장비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네.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톤다운이 됐다. 그런 분위기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다소 뜻밖이었던 것이 ICBM의 경우는 이제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등장시키지 않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봤는데 그 단거리 미사일, 우리를 위협하는 스커드라든지 K-0이라든지 아니면 신형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 예. 등장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다고 봤는데 그것조차도 등장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를 의식한, 그러니까 18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한 정부를 좀 의식한, 배려한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화면에 등장하는 저 무기들은 어떤 무기들인가요? 좀 전에 지나간 것은 이제 북한의 152mm 신형 자주포인데요. 예. 우리 K9을 의식해서 사거리라든지 이런 성능을 좀 개량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예. 좀 전에 이제 지나간 것들은 이제 사거리 한 130km 되는 지대함, 그러니까 육지에서 미국의 항모 전단 같은 것을 공격할 수 있는 지대함 미사일 예. 이런 것들을 공개가 했는데 이번에 미사일의 경우는 이제 2개가 나왔어요. 북한판 패트리어트라고 불리는 KN-06 지대공 미사일 예. 그리고 좀 전 영상에 나왔던 지대함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들도 보면은 탄도 미사일과는 달리 좀 방어적인 성격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은 우리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 영공에 들어가서 공습을 할 때 이제 격추하기 위한 것이고 예. 뭐 지대함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측면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신무기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155mm 신형 자주포하고 그다음에 전차를 공격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 불세 3형 대전차 미사일 8기를 장착한 신형 대전차 장갑차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예.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뭐 미국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는 실질적으로 더 위협적인 무기들은 많이 나왔다. 뭐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예.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북한이 비록 ICBM이라든 이런 전략 무기는 공개를 안 했지만 예. 이번에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재래식 맞습니다. 전술 무기 중에 개량형 신형들이 꽤 나왔어요. 그리고 예. 이 특수부대의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개량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은 이 비핵화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이런 재래식 전력 증강은 계속하고 있다. 예. 이 점을 우리가 관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70주년이면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경축해야 될 그런 일일 텐데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아직까지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열병식이. 혹시 뭐 추후라도 오늘이건 내일이건 뭐 모레건 이렇게 방송 이 뭐 하이라이트라도 좀 내보낼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전례를 비춰보면 이제 전체 풀 영상은 아니더라도 예. 예. 일부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 남한을 자극할 부분을 빼고 편집을 한다든지 해서 방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럼 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요 전략 무기도 빼고 김정은 위원장 연설까지 안 했습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미국한테 좀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겠죠. 우선 이제 이게 대내적인 목적이 있고 대외적인 목적이 있겠죠. 대내적으로는 분명히 이번에는 최근의 행보들 한 근 2달 동안의 여름, 그 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의 거의 90%가 경제 순실을 했었습니다. 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시계 방향으로 돌고 이렇게 2번이나 돌면서 그렇게 하면서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목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70주년을 맞춰서 어느 정도 인민 경제를 그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70주년의 핵심은 저는 그 경제 발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내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중점이 맞췄을 거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대외적으로는 분명히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래서 2월 8일 날 이제 건군절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때 급작스럽게 바꿨었거든요. 원래 4월 15일 날 하던 행사들을 2월 8일로 급작스럽게 한 달 만에 바꿔가지고 70주년 행사를 하게 됐는데 어젯밤에 가만히 곰곰이 여러 가지를 따져보니까 오히려 올해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차근차근 프로그램을 이렇게 맞춰가고 있었던 거 아닌가. 급작스럽게 이번에 바꾼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히 이제 이 하반기로 들어서면 이제 경제 발전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그랬는데 예. 생각보다 잘 안 돼서 뭐 이번에 공개적인 발언을 못하는 수준까지 온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무기만 봤을 때 사실 저 무기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저거를 주민들이나 뭐 국민들을 위해서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생각도 드는데, 자, 우리가 뭐 지금 중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러시아 권력 서열 3위입니다.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 의장도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뭐 공식 방문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 또 내일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갖기도 하는데, 이렇게 뭐 꼭 뭐 북한, 중국, 러시아가 뭐 밀착한다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특사의 이 규모나 권력 서열들을 봤을 때 밀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 봤을 때는 외교적 입지가 대단히 이제 불편한 상황이 온 건 사실입니다. 9월 전국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 그런 9월이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됨부터 완전히 다 지금 얼그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침 그래도 러시아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초청을 해주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준비가 다 돼 있다, 가겠다라고 흔쾌히 대답하고, 또 이제 우리 중순경에 또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 가시는 행사까지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우군을 최대한 확보하고 미국을 응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려고 그러면 러시아와도 가까워지는 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죠. 그렇군요. 중국 입장에서는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북중러가 뭉치다 보면 뭐 한미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또 미국하고 일본은 뭐 무역 전쟁을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한중일, 뭐 한미일 이렇게 좀 뭉쳐야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특히 한미 동맹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좀 우려되는 점은 최근에 바브도드 저서에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인식, 특히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듯한, 예. 그리고 즉흥적인 이러한 판단과 행동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뭐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